자, 그래서 이거는 뭐 이제 제가 이제 정치 뉴스뿐만 아니라 지금 세상이 격변하는 거에 이런 거 이게 여러분 되게 큰 대격변 중에 하나입니다. 제가 요새 여러분 박정희 대통령에 대해서 되게 깜놀하는 부분이 많은데요. 깜놀하고 재평가라는 부분이 많은데, 박정희 대통령이 경제 개발을 하려고 했을 때 1960년대 기준으로요. 우리나라하고요. 필리핀,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이런 데하고 여러분 박정희 대통령이 결정적인 차이 뭐였을 것 같으세요? 뭐였냐면 여러분 경제 발전하려면 여러분 뭐가 필요해요? 자본이 필요하죠. 자본 모르고 있을 것 같아요. 대부분의 나라들. 화교 자본이었더라고. 그런데 박정희 대통령은요. 60년대에 그러니까 화교 자본들이 한국에다가 뭐 할게요라고 하는 걸 싹 다 거절했더라고. 싹 다. 안 돼! 네. 그거에 대해서 완전 재평가. 그리고 일본한테 야 니네 우리 식민 통치했잖아. 미국 형님들 얘네랑 나랑 외교 정상화 할 테니까 쟤네들 왜 안 보이고 50% 나한테 내놓삼. 일본 당시 왜 안 보이고 50%였대네 그게. 우리가 받은 돈이 이렇게 작은 돈이 아니었더라고요. 일본도 그러니까 왕창 돈 많이 벌고 뭐 이렇게 선진국 다시 모든 경제를 회복해 가는 중이어서 65년도 기준으로 일본 왜 안 보이고 쟤네들 왜 안 보이고 반 내놔. 다시 보이는 거야 다시. 제가 이걸 왜 다시 보이냐면 요즘 대한민국 여러분 이 인간들 있잖아요. 난 요새 그런 생각까지 들어. 박정희 대통령이 아씨 이거 민주화해야 되는데 아니야 민주화하면 이 새끼들 다 양아치 새끼들인데 이 새끼들 아무 생각들도 없는 새끼들이야 이거. 이런 생각을 혹시 하지 않았을까? 아니야. 이러면 너무 이제 또 민주화를 뭐 다 부정한다고 개 지랄들을 할지도 모르겠는데 아니 요즘 하는 짓 보면은 똥오줌을 진짜 못 가려. 프라자 호텔이 저기 화교타운 보기 싫다고 병 붙인 거라는 그런 썰이 있죠 썰이. 그러니까 이것도 다시 요새 막 얘기하다가 제가 얘기하고 한국은 그러니까 막 이렇게 한국은 그 아시아 국가 중에서 유일하게 화교들이 상권을 장악하지 않은 나라다 막 이런 얘기를 하다가 왜 그런 줄 아냐. 박정희 대통령이 화교를 탄압했다 뭐 이 정도. 화교들한테는 업종을 요식업 아니면은 사업자 등록증 안 주고 막 이랬다. 야, 그 너무 심한 탄압 아닌가 뭐 이런 생각도 들 수 있지만 어쨌든 왜 그렇게 했을까? 그리고 다른 나라들은 그 화교들이 자본 들고 와서 당신네 나라에 투자하겠어요라는 거에 다 팔랑기가 이렇게 됐는데 아시아에서 거의가 아니라 유일했을걸요? 그리고 지금 우리는 상권이나 기타 등등을 화교한테 안 잡혀 먹인 유일한 나라잖아. 일본을 빼고는. 식민지 국가 했던 나라 중에서 지금 아시아권에서 동남아시아하고 화교들 영향권이 있는 나라 중에서 상권으로 화교한테 잡혀먹지 않는 유일한 나라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여러분 있잖아요. 이대로 한 5년 있다가 가면은 명동상권 지금 식자재 유통업 기타 등등에서 여러분 중국이 지금 장난 아닌 거 여러분 아직 감이 안 오시나요? 자 여러분 보세요. 그러니까 저는요 되게 어이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장을 내주는 거에서도 여러분 전기버스 우리가 버스도 우리가 100% 시장이었는 걸 중국한테 지금 전기버스는 60%까지 내주고 있는 이 사태란 말이에요. 딱 문재인 정부 5년 되니까 100% 국산이었던 우리 시내 버스가 중국 버스를 싹 바뀌고 있어.
이런 게 친중이 아니면 뭐가 친중이지? 여러분 식료품 유통하고 뭐하고 하는 데 있어서 여러분 중국 체인점들이 중국의 그 뭐 허거집들이나 뭐 이렇게 거점으로 이렇게 생기면서 그 식료품 유통업이나 이런 거에서 조선족 분들이나 기타 등등 근데 그분들이 가지고 온 과정에 이게 중국의 입김이 있는 건지 없는 건지 되게 애매해. 난 전 있다고 봐요. 중국이 작전을 짜고 들어오는 거라고 본단 말이에요. 이렇게 다 내줘도 돼? 아, 제가 요새 대단히 우려하고 있다. 이런 걸 항상 이렇게 반중 얘기를 한다고 뭐 넌 어쩌고저쩌고 한데 아니 미중 패권 갈등의 상황에서 좀 제정신을 가지고 보자 얘기죠. 제가 아까 뭐 잠깐 얘기를 하다가 만 건데 여러분 지금 이 상태에서 여러분 조금만 더 시간을 끌면 우리요 여러분 튀김 요리들이 어마어마하게 가격이 올라갈 수 있는 징조들이 여러분 보이는 거 아세요? 하나 그 튀김 요리들이요. 이건 네 최정경님 감사합니다. 파뮤 문제인데요. 수님 감사합니다. 이게 뭐냐면 인도네시아가 파뮤 수출을 다시 재개를 하긴 할 거예요. 근데 파뮤 수출을 그러니까 세상이 너무 골 때려. 인도네시아가 수출을 할 파뮤가 없어서 수출을 금지한 게 아니에요. 자국의 부패한 정치인들과 애새끼들을 통제를 못해서 수출을 금지한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재밌는 게 보니까 인도네시아에서요 파뮤 있잖아요. 파뮤를 생산한 게 30%를 내수를 쓰고 70%를 수출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수 우선이에요. 인도네시아. 그래서 내수 우선이고 내수에서 파뮤 가격이 안정화시키는 게 우선인 거죠. 왜냐면요, 여러분. 거기는요, 여러분. 엔간하면 다 튀겨 먹거든. 엔간하면 튀겨 먹는데 내수의 30% 수출이 70%. 근데 여러분 아르헨티나에 가뭄이 들고 우크라이나가 적골이 나고 뭐 콩기름, 옥수수 기름 이런 작황이 지금 전 세계에서 지금 상황이 안 좋아요. 우크라이나하고 아르헨티나가 쌍으로 지랄이 났다니까. 그러니까 아르헨티나는 가뭄이 나고 우크라이나는 저지경이 나고. 그래서 기름값이 올랐어. 그러니까 기름값이 오르니까 막 국제 기름값이 쭉쭉 오르니까 그러니까 인도네시아의 부패한 관료들이 내수용을 빼다가 수출용으로 돌려서 냠냠한 거야. 그러니까 내수용을 빼니까 내수에서 가격이 두 배로 팍 뛴 거지. 근데 인도네시아가 여러분 있잖아요. 폭동 거기 98년도 IMF 터지고 물가 상승하고 폭등으로 정권이 바뀐 거거든. 수하르토인가요? 수하르토 막 물러나고 난리가 났었던 게 IMF 끝나고 물가가 급등하고 폭동 난 거거든요. 그때 생각이 나는 거지. 분위기가 안 좋아. 그러니까 안 되겠어. 몇 가지 잡고 수출 금지. 그래서 수출할 파면은 있지만 내수 가격을 안정화시키기 위해서 내수 안정화시키기 위해서 확 싸지른 거예요. 일단 수출을 금지한 거야. 야, 부패한 놈들을 잡아야지. 그러고 이제 그걸 막 정리 중이고 뭘 하고 난 다음에 국내에 가격 안정화시키고 난 다음에 수출을 재개를 하겠지. 그때까지 여러분 라면 튀기는 거. 근데 여러분 더 웃긴 거는 옛날에 그 일명 식물성 파묘하고 소고기 유지 사태 나고 그랬는데 소고기 기름이 파뮤보다 더 몸에 좋다나 뭐라나 아무튼 뭐 그건 별건의 논의니까. 그러니까 그런 연쇄 반응을 보이는 거예요. 그렇게 얽혀 있는 거야. 그래서 있잖아요. 그래서 내가 아까도 낮에 방송에서 얘기하겠지만 그러다가 보니까 여러분 뭐냐면 우리는요 뭐 기름 없으면 없는 대로 살지 뭐.
데쳐 먹고, 삶아 먹고, 쪄 먹고.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얼마나 여러분 그랬던 나라냐 약간 생각을 해보면, 이것도 여러분 연관되어 있는 게 있어. 또 얘기가 나올 게 있는데, 우리는 기름이 없으니, 딴 나라들은 기름에서 뭐 옛날부터 기름에 뭐 튀겨 먹고 하는 게 상습적인데, 우리는 그냥 물에다가 다, 과자도 기름에 튀길 수 없으니 과자도 못 만들어 먹고, 기름이 없으니 떡을 만들어 먹었잖아. 잔치 때나 들기름, 참기름 요런 거 좀 먹는 거고, 어디서 곡식을 가지고 기름을 짜, 옥수수를 가지고 기름을 짜고, 어디서 콩기름을 짜고, 아니 이것들은 콩하고 옥수수는 뭐가지, 어디서 기름을 짜? 깨나 가지고 깨나 기름을 짜는 거지. 깨나 기름을 짜는 거지 무슨. 그리고 기름을 짠 다음에 그것도 기름으로, 아니야 기름으로 한 다음에 물에다가 야채를 데친 다음에 기름은 몇 방울, 굉장히 맛있긴 하잖아. 우리가 시금치 데쳐서 참기름에 몇 방울에다 비벼서 기름을 열로 가공해서 거기다 튀겨 먹는 게 아니라 기름을 발라 먹잖아. 처절해 대한민국. 처절해. 조상이 지혜로운 건지 교육을 안 했던 건지. 건강엔 좋지. 참기름, 들기름, 여러분 그 독특한 향기와 함께, 서양 애들 기름을 보세요, 여러분. 과일 기름, 뭐 열매 기름, 뭐 올리브 기름, 여러분, 올리브 기름, 뭐 홍기름, 옥수수 기름, 뭐 그냥 곡식에서 여러분 기름 빼내잖아요. 근데 우리는 깨나 좀 짜볼까? 깨를 짜서 이렇게 깨에 주지를 틀어라, 막대기 딱 꼽고 이렇게 해서 깨들 이렇게 빤 다음에 깨를 이렇게 해서 우리 조상님들 처절합니다. 고소해. 그렇죠 여러분. 들기름을 가지고 어떻게 하면 맛있는 음식을 먹을 수 있을까? 바다에서 이거를 미역 말고 김. 그 서양 애들은 여러분 이거 환장하는 거. 우리 미역, 김, 우리 구분하잖아요. 서양 애들 씨위드, 바다 잡초들, 미역과 김을 걔네들은 이게 먹는 거니? 있잖아, 이 김이라는 게 있는데, 이 김을 이렇게 말려가지고 이 김에다가 들기름을 살살 한 다음에 장작불에다가 샥샥 구우면 이게 얼마나 맛있는 줄 아니? 기름에 담가 기름을 이렇게 붓으로 이렇게 해서, 기름을 어디서 기름에다가 뭘 이렇게 담가서 뭘 튀기는, 아니야, 기름은 이렇게 바르는 거야. 김에다가 이렇게 들기름 이렇게 발라가지고 이렇게 장작불에 해서 맛있지 않니? 맛있죠. 조상님들 처절합니다. 내가 다시 한번 이 인도네시아 파뮤 사태를 보면서 각 나라의 문명권 음식 해먹는 방식, 지려. 황영수님 감사합니다. 우리나라 생존력 강해. 물론 과자 업체들이나 뭐 파뮤를 튀겨 먹고 뭐 하는, 튀겨야 되는 업체들, 그리고 파뮤가 또 때문에 또 다른 거로 파뮤 없어서 또 기름을 써야 되니까 콩기름이나 옥수수 기름 올라가서 또 치킨 업체분들 가격 올려야 되네, 이런 분들 안타깝긴 하지만 대한민국은 생존 가능해. 과자가 없어도 우리는 물만 있어도 해먹을 수 있는 떡이 있고, 쪄 먹을 수 있고, 삶아 먹을 수 있고, 끓여 먹을 수 있고. 우리는 물만 있으면 돼. 무슨 기름이 필요해? 대한민국의 대단한 문명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되게 슬픈 일이 있어요. 우리나라가 사실은 이 한반도에서 처절하게 단백질, 어떡하지, 단백질, 꼬리곰탕, 아니 맨 처음에 한국 사람들이 와가지고 그 LA 이민 시절에 사람들이 이렇게 그
이 도살장에서 말이에요. 응? 도살장에서 한국 사람들이 한국 이민자들이 와서 이렇게 속꼬리를 이렇게 걷어가는데 미국 도축 쟤네들은 저거 왜 가져가냐? 했대잖아. 맛있죠? 저 새끼들이 꼬리곰탕이 어떤 건데 쟤네들 꼬리를 왜 가져가지? 골마가지고 국물을 몇 번을 우려 먹을 수 있고 야 곱창 그런 거 내놔봐. 니네 곱창은 소세지 먹니? 야 곱창은 그냥 이렇게 똥 쭉 해가지고 쭉쭉 해서 양 몰라? 쭉쭉 그리고 그냥 양념해서 고추 양념해가지고 그냥 팍팍 버무려서 그냥 기름 단백질 뭐야 우리는 얼마든지 해결 가능해.